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브랜딩,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마케팅,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공지해드렸다시피 이제 첫째 날에는 이제 그 블로그에 좀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가 무엇인지, 그리고 블로그의 어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알고리즘, C랭크와 다이아로직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툴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맘먹고 하면 여러 가지 툴을 다 동시에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지금 이제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가부가 걸립니다. 이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초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려고 사실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나중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직접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제대로 맡길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키워드 분석이나 다이아로직, 그 다음에 이제 C랭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글을 쓰면 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둘째 날은 좀 더 이제 저의 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를 사례를 이제 통해서 이제 마케팅 브랜딩에 대해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날에 배우게 되는 그런 그 키워드 분석이나 글을 쓰는데 다 녹여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잘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저건 나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필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블로그 강의를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진행했는데 내용은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뺀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부분도 계속 공부를 하고요. 저도 누구한테 돈을 주면서 막 배우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요런 내용 서로 같이 접목을 시키면 또 좋겠구나, 아니면 요 내용 좀 빼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시작하는 여러분들 단계니까 섣불리 이건 필요 있다 필요 없다로 판단하지 말고 다 이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먼저 쓰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또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는 브랜딩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랜딩이란 거는 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뭔가 어떤 구체적인 수요를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딱 떠오르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사업장이 떠오르면 그건 이제 브랜딩이 잘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브랜딩 블로그는요,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1방문자 수가 되게 높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브랜딩을 하고 그걸 이제 블로그에 접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막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되게 특정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타겟으로 하는 거는 뭐를 철저하게 기반하는 거냐면, 실제로 내가 제공해준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해 줄 것 같은 사람, 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1방문자 수나 이런 건 좀 더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과는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어떤 수요를 긁어서 그걸 진짜 원하는 사람을 내가 접근해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식당을 가려고 해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근데 막연하게 식당 그러면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국수 먹고 싶은데 국수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시어가 생겨버리면 좀 더 좁혀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국수 맛집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국수 맛집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막연하게 음식집을 찾는 사람보다는 국수 음식집을 찾는 사람이 좀 더 국수집을 찾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의 목적이 다양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운동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잘 파악해서 그거를 잘 긁어내버리면 우리 체육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한두 가지 컨셉이 아니라 난 우리 체육관을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제공해 주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블로그 이제 운영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브랜딩 블로그에 접목을 시킬 때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한다는 거에서 막연하게 둥그러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하게 다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서 뭐뭐를 잘해주는 체육과, 뭐뭐를 되게 잘해주는 체육과, 뭐뭐를 잘해주는 이게 디테일하게 정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타겟이 될 수 있도록 글을 써서요. 긁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오도록 구체적인 어떤 수요를 잘 이제 긁어가지고 글을 쓰게 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게 됐을 때 좋은 방법, 좋은 이유, 정말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욕구를 긁어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 집 맛있다, 우리 음식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안 먹히는. 이 사람은 이미 국수를 먹고 싶은 건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뭘로 어필하게 줄까요? 우리는 이런 맛있는 국수를 한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주는 국수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원래 국수를 먹고 싶었는데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이제 어필이 돼버리니까 확실히 이제 와서 실제로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한 가지 특성만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게 되게 두드러지면 좋겠지만 이제 이 사업장이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사실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 같은 것도 잘 분석을 해서 강점, 장점, 그다음 차별성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요. 그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포스팅이라는 걸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요. 브랜딩이 더 잘 돼서 좀 더 특정한 인들을 타겟으로 하게 되지만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카테고리 글들이 점점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브랜딩 블로그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 블로그, 브랜딩 블로그.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실 거예요. 일상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원하는 그냥 일상, 자기 이야기, 이제 막연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인 것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내 의도를 반영을 하는 그런 브랜딩 블로그가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둘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블로그로 운영하고 싶은 분이시라면요.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자,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내 개인 블로그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이 블로그로 운영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정쩡하게 막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요. 블로그를 하신 지 오래돼서 이제 이걸 병행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개인 블로그로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장 블로그로 중간에 변화를 했는데 이제 개인 블로그로 할 때도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블로그였는데 그걸 이제 옮겼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도 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이라면요. 빨리 이 블로그를 키워가지고 자기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막 이렇게 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서 최대한 빨리 이 블로그를 자기 사업적인 어떤 목적에 맞게 키우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다 뿌려서는 안 되고 목표를 가지고 브랜딩 블로그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 블로그로 간다 하더라도 자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 브랜딩 블로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특징 분야를 정확하게 정해서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야를 정해서 그쪽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상 블로그를 할 것인지 브랜딩 블로그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하시고요. 브랜딩 블로그를 할 때 이 안에서도 사업장 브랜딩 블로그로 갈 것인지 개인 브랜딩 블로그로 할 것인지 정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잡지 마세요. 이제 블로그를 막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뭐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은 좀 이따 제가 그 실제로 컴퓨터 화면을 띄워서 그때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좀 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체육관 운영하기 전에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 지인의 추천으로 해서 이 블로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엄청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그 작가분이 그 파워 블로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도 파워 블로거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 요즘은 파워 블로거라는 말이 크게 없어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키우지도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파워 블로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이제 뭐 식당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로 그 경험한 것들을 후기로 남겨주고 했으면 막 상에 뜨는 거예요, 상에. 그래서 실제로 그게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업체에서 그런 파워 블로거들에게 돈을 엄청 주고 아니면 엄청 고가의 어떤 그런 스폰을 하면서요, 실제로 이제 파워 블로그들에게 대접을 해주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때 그 파워 블로거 같은 경우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결혼할 때 돈이 한 개도 안 들었어요. 자, 예식장 그 파워 블로그이기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웨딩 촬영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 받고 뭐 해주면 돼? 후기만 잘 남겨주면 돼. 그리고 식당. 식당에는 좀 약간 격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레스토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텔, 뭐 이런 것들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돈이 진짜 거짓말 좀 더 못하면 거의 제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블로그 막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것도 해줬었어요. 팔았는데 막 1,0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블로그 한 개 키워서 팔았는데 1,000만 원 받고 그랬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신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블로그 마케팅 쪽을 담당한 회사 대표님한테 직접 이제 돈을 좀 많이 주고 1대1로 배우긴 했었어요. 근데 배우긴 했는데 놀랐죠.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사용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로는 좀 하긴 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학원을 운영할 때는 그 학원은 사실은 이런 인터넷 검색으로 사실은 원수가 늘진 않거든요. 예. 이게 뭐 대형 어학원이나 이런 거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대형 어학원은 모르겠는데, 일반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학원 같은 경우는 100% 뭐냐면 주위 소개예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애가 여기 다닐 때는 뭐 늘었더라, 아니면 애가 여기 다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 아니면 애들끼리 야 나 여기 다니는데 성적 이만큼 올렸어, 뭐 이런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뭐 홍보나 이런 걸 안 해도 이제 학원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블로그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블로그라는 것이 무조건 100% 내가 성공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이게 다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될 루트가 좀 다 틀릴 수는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냥 개인 블로그로만 활용을 했는데, 그때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제가 막 파워 블로그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가 이 광고성 글이 엄청 난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한 개가 1,0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할 정도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만큼 광고로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너무 막 이런 것들이 광고성 글들이나 상업적인 글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네이버판이 되게 더러워졌었어요. 네. 네이버의 수익 구조를 혹시 아시나요? 네이버는 여러분들 우리 IT 기업을 알고 있지만 결국은 광고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광고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려고 하다 보면 전부 다 광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이버에서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거랑,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나 사업장들이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광고를 이제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건데,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게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광고성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게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개인들이 그런 광고를 엄청 많이 때리고 하니까, 이게 모든 정보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전부 다 광고 그린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네이버가 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네이버가 광고로 돈을 벌려고 하면,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그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광고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사람들 네이버에 많이 와야 돼요. 그렇죠? 많이 와서 체류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뭐 개판이 돼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
네이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그때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네이버를 떠났던 시절이 있어요. 뭐 다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의 사용자들이 좀 떨어졌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이버가 이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좀 질이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가 질이 좋은 어떤 그런 곳을 만들려면 일단은 글이 믿을 수 있는 글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C랭크라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믿을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올수록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쓰는 글,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관련된 거면 뭐 다이어트를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영양과 관련된 내용들, 혹은 뭐 세무 관련된 얘기들, 법무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전문가가 쓰는 것 듯한 게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전문성 있는 글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글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결국 그러면 전문성 있는 글을 쓰는 사람들, 이제 아니면 그런 글들만 자꾸 노출되다 보면 이 전문성 글이 아닌 글들은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또 뭐냐면 이 네이버판이 전문가만 돌아다니는 그런 판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글만 노출이 되게 된다면 누가 네이버에 글을 쓰고 막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다이아로직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로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좀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이제 노출을 많이 시켜주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초의 어떤 네이버는 이제 상업성 짙은 글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용어들 리브라 이제 키워드라고 해서 절대로 이제 이런 거 쓰면 네이버에 노출 안 시켜준다 막 이런 것들이 키워드도 막 생기고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네이버가 좀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C랭크라는 로직을 만들어내게 됐고, 이 C랭크는 좀 전문성 있는 글들이 많이 이제 전문성 있는 글들을 이제 칭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이아 로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C랭크, 다이아 로직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네이버가 이제 추구하는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지키게 되면 글이 잘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글을 많이 써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되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글을 봤을 때 너무 광고성 글인 것 같지도 않고 광고성 글이라 하더라도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광고성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 정보성 글 되게 좋아해요. 정보성 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냥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블로그를 세팅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로 이 블로그를 운영할지를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걸로 이제 블로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쓸 건지에 대한 어떤 선을 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그런 글들을 많이 쓰게 되면 여기는 일관성 있게 사람들에게 뭔가 믿을 만한 그런 정보나 글들을 많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전문성적인 글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할 만한 글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운동 관련된 그런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카테고리를 만약에 이제 운동 쪽으로 많이 잡는다고 했을 때 뭐 운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알려줘도 되지만 뭐도 돼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뭐 다이어트를 이제 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업로드를 한다거나 포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운동을 배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도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공감을 하고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글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하면 이 블로그 지사란 게
블로그 지수라는 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블로그 지수라는 거는 게임으로 따지면 레벨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지수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 블로그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내가 쓴 글이 이제 좀 더 많이 인터넷에 노출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두 가지를 지켜서 꾸준히 글을 쓰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개념이 바로 최적화 블로그란 거예요. 최적화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는 뭐냐면 내가 의도한 글 있죠. 의도한 글. 내가 뭐 쓴 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검색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검색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이제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적화된 A 등급 최적화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검색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 뜨면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두 번째 페이지 글수로 따졌을 땐 블로그 글수로 따졌을 때 한 10개 안으로만 들어와도 최적화된 블로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뜨기는 사실 경쟁이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글을 누가 더 많이 올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순위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페이지 안에 못 든다 하더라도 한 10위권 안에만 들어와도 사실은 최적화된 블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벨 그 블로그 지수가 그 다이아로직 그 다음에 이제 그 C랭크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글을 쓰게 되면 블로그의 어떤 레벨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최적화된 그런 블로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딩 블로그를 할 때는 어떤 쪽으로 브랜딩을 할 건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다이아로직, 그 다음에 이제 C랭크 로직을 생각하셔서 글을 계속 쓰셔서 블로그 레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나중에 꾸준히 계속 잘 되게 되면 내 레벨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분야 쪽으로는 어떤 글을 쓰더라도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제가 이제 약간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게, 이 크로스핏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크로스핏과 관련된 그런 정보성 글 같은 것들을 계속 포스팅을 했단 말이죠. 뭐, 노출되기 원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크로스핏 관련된 분야로는요, 제가 이제 최적화된 블로그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크로스핏 관련된 글을 어떤 글을 써더라도요, 한 몇 시간 정도 지나거나, 늦어도 그 다음날 되면요, 첫 번째 페이지 항상 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 관련해서는 이제 브랜딩 된 그런 블로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 체육관 관련된 크로스핏 체육관 관련된 글을 쓰더라도 잘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좀 틀리긴 한데, 일단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내 블로그 상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운영을 하는 상태라면 내 블로그가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 블로그가 자기가 이제 운영을 실수로 잘 못해가지고 불량한 상태로 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제 상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거는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좀 상태가 안 좋은 블로그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갑자기 용어가 안 떠오르네요. 좀 더 갑자기 왜 이러지? 자, 어쨌든 간에 최적화된 블로그가 아니고 불량한 상태의 블로그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불량.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블로그는 이제 다시 작업을 해서 다시 살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그 블로그는 진짜 망해가지고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블로그를 막 시작하시거나 이제 제대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글을 올리셔야 된다. 그러면 그 글 수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만약에 6개월까지 잡으신다면 최소한 한 달에 10개 정도는 올려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 달에 글을 20개 정도씩 올려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3개월 내에는 꽤 괜찮은 상태의 어떤 레벨이 되는 그런 블로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떠올랐습니다. 저품질. 이 왜 이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올라지? 자, 죄송합니다. 저품질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블로그가 하지 말라고 하고 싫어라 하는 그런 행위를 자꾸 하는 블로그들은, 야, 너 뭐 그따위야.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글 써도 노출시켜주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블로그인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뭐 키워드 분석하거나 이제 블로그 세팅할 때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블로그를 키워야 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아야 되는데, 뭐, 최소한 이제 글을 한 10개 정도 쓴다면, 이제, 한 그 6개월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이 쓴다면, 20개 정도 쓴다면,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브랜딩 블로그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블로그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대행사를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나중에 체험단이나 기자단 이런 것들 키워드 분석해서 이제 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제 브랜딩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글 쓰는 거 젬병이야, 아니면 진짜 난 글 못 써서 그거 정말 어떤 글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대행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가격이 사실은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단 나중에 맡기더라도 일단 개인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이얼로직, 그 다음에 이제 실행크,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는 만약 저품질 블로그가 아니라면 이제 막 시작한다고 생각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6개월까지 간다면 글을 한 달에 10개 정도 써야 된다. 3개월로 짧게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제 뭐 20개 정도는 쓰면서 글쓰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거의 매일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영상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